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강의를 수강하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 과정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 기획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강의를 진행하게 된 저는 유한대학교 이비즈니스학과의 서수석 교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강의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1990년대 초중반부터 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그와 동시에 쇼핑몰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 시장이 점차 확산이 되면서 지금은 거의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씩은 쇼핑몰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해 보신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인터넷 쇼핑몰 관심에 이렇게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터넷이나 웹 관련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그리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점점 웹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자 중심의 이런 제작 패턴에서 벗어나서 사용자 중심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도 컴퓨터 관련 지식이 그리 많지 않더라도 본 강의와 같은 이런 컨텐츠를 습득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인터넷 쇼핑몰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도록 쉬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이제 준비하는 창업자들이 모두 성공하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의 노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성공적인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희망하는 수강생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진행에 앞서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 기획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강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정은 소자본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 혹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구축 방법,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창업이나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본 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과정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고자 하면 먼저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창업, 이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일부라고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으로 앞서 설명드린 인터넷 쇼핑몰이 무엇인지, 그리고 쇼핑몰 창업을 하려면은 어떤 절차, 방법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구축 기획 부분입니다.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마케팅 기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다 만들었는데 실제 인터넷 쇼핑몰을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기획함으로써 성공적인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부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이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인터넷 쇼핑몰의 이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학습 목표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인터넷 쇼핑몰을 정의하고, 일단은 인터넷 쇼핑몰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의 유형,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 유형들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별로도 특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쇼핑몰의 유형별 특징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인터넷 쇼핑몰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시장 환경이라든지 동향들을 파악해야지 이제 그 시장에 적절한 그러니까 창업 아이템이라든지 그 유형을 인터넷 쇼핑몰의 유형을 선택해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시장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도 전망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장의 목차를 같이 살펴보죠. 첫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 쇼핑몰의 형태, 세 번째 인터넷 쇼핑몰의 시장 현황의 차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터넷 쇼핑몰 개념이고요. 인터넷 쇼핑몰이 무엇인지 먼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 뭐 인터넷은 사실은 통신망이죠. 그래서 인터넷은 통신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네트워크에 보통 웹이라고 하는 서비스 형태로 쇼핑몰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이라고 하는 서비스 형태인데, 그 중에서 그 웹이라고 하는 서비스 형태를 쇼핑몰 형태로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쇼핑몰 형태로 운영하는 웹 서비스의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상점을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웹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터넷 쇼핑몰은 기업 혹은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인터넷 쇼핑몰은 쇼핑몰의 거래 참여자,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B2B, B2C, B2G, C2C 쇼핑몰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룰 주제는 여기에서 B2C라고 하는 쇼핑몰 거래 참여자에 따라 구분된 형태 중 B2C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텐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B2B, B2C는 B는 이제 비즈니스의 약자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우리가 보통 B2B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다룰 주제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주제가 되겠고, 이제 우리가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쇼핑몰은 보통 우리 창업자를 기업이라고 했을 때 창업자가 개발한 인터넷 쇼핑몰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를 이제 B2C라고 구분하실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거래 참여자에 따라서 기업, 그리고 G는 거버먼트의 약자로서 그 기업하고 정부하고 거래하는 이런 쇼핑몰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제 정부하고 기업하고 거래하는 형태는 뭐 정부에서 필요로 한 제품을 뭐 조달 업무 이런 쪽에서 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C2C라고 하는 형태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C2C는 소비자,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의 약자로서 소비자 간 거래 형태도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창업자와 소비자 간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를 주로 살펴본다 하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터넷 쇼핑몰의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 그죠? 인터넷 쇼핑몰을 가장 대표하는 사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웹 서비스가 나온 이후로 그와 거의 동시에 서비스가 된 초기 쇼핑몰 형태이고,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서비스가 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쇼핑몰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책이라고 하는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판매 품목을 점차 여러 형태로 확대를 해서 거의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마켓플레이스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 쇼핑몰을 공부하신다면 한 번씩 접속해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사례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국내에는 여러 형태의 쇼핑몰 사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쇼핑몰 초창기 시장이 확대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되어 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라고 하면 인터파크, 옥션 등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종합 쇼핑몰이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구비해 놓고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판매를 하는 대표적인 사이트가 되겠고요. 옥션은 처음에 경매 사이트로 출발을 해서 지금도 경매 서비스를 운영하기는 하지만 경매보다는 쇼핑몰 성격이 강하게 이렇게 성격을 좀 바꾸어서 지금까지도 운영해 오고 있고요. 두 쇼핑몰 모두 다 국내 인터넷 쇼핑몰 시장을 대표하는 사이트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사례들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라쿠텐이라고 하는 쇼핑몰이고요. 일본의 라쿠텐 그룹에서 운영을 하는 사이트이고, 쇼핑몰이고, 일본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쇼핑몰 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격은 마찬가지로 종합 쇼핑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모아놓고 백화점식으로 운영하는 쇼핑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중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들도 인기가 있죠. 그래서 이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에서 운영을 하는 대표적인 쇼핑몰 타오바오라고 하는 쇼핑몰이 되겠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 보시는 taobao.com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에 있는 대표적인 그 알리바바 그룹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타오바오와 같은 그 쇼핑몰 서비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쉽게 중국에서 운영되는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해서 쉽게 제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몰의 정의와 여러 가지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인터넷 쇼핑몰의 주문 절차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의 주문 절차는 회원 가입, 그리고 상품 검색, 구매하기, 결제하기, 배송 확인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주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원 가입 같은 경우에는 비회원들도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 가입을 통해서 사업자는 회원들의 정보나 구매 정보를 가지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많이 시켜서 그 회원을 확보하는 게 쇼핑몰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회원 정보와
거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나한테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쇼핑몰을 이용하는 그 구매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회원 가입 절차를 통해서 내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부터 주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쇼핑몰에 접속을 해서 상품을 검색하겠죠. 검색하는 단계를 거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서 구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제를 하는 단계를 거치겠죠. 보통 이제 결제는 쇼핑몰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제를 위한 금융기관과의 연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결제 모듈을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 나의 금융기관에 있는 결제 정보를 인증을 받아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 금융기관의 결제 정보가 확인이 되면 쇼핑몰 입장에서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상품을 배송하는 절차를 거치고, 배송이 잘 이루어져서 확인을 하고 확인된 정보를 다시 쇼핑몰 측에서 확인을 하면 다시 금융기관 쪽에서 쇼핑몰에게 해당되는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주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각을 조금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회원 가입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쇼핑몰이 비회원 주문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회원 가입을 통해서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쇼핑몰은 회원 가입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 구매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마케팅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예전에는 그룹, 타겟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서 훨씬 더 세밀화돼서 1:1 마케팅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검색 단계인데, 상품 검색 단계에서는 검색창에 진열된 상품 그리고 카테고리 등을 소비자들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구매하기 단계인데, 다음으로는 주로 내가 원하는 상품, 구매를 원하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어두어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해당되는 상품을 직접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서 주문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이어서 결제하기 단계인데, 구매한 상품의 결제 대금을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결제가 이루어지겠고요. 주로 신용카드 결제의 비율이 높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의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쇼핑몰 입장에서는 결제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다양한 결제 방법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소비자에게 다양한 결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창업을 고려하는 창업 예정자들은 쇼핑몰을 구축할 때 반드시 결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결제라든지 혹은 다양한 결제 방법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송 단계인데요. 결제 단계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배송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우편이나 택배 등의 배송 방법에 따라서 배송을 하게 되겠죠. 배송이 완료가 되면 배송받은 상품을 확인을 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배송 확인을 통해 주문 절차를 완료를 합니다. 소비자가 배송 확인을 하면 주문 절차가 완료가 되겠고, 상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환불이나 혹은 교환 절차를 진행하는 다시 새로운 주문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인터넷 쇼핑몰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의 주문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터넷 쇼핑몰의 장단점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프라인 상점하고 인터넷 쇼핑몰하고 비교를 통해서 장단점을 파악해 본다면 창업을 위한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프라인 상점과 인터넷 쇼핑몰을 비교해서 제시한 표를 한번 다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라인 상점의 장점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상품을 바로 보고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품의 품질이나 사용법 등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과는 달리 상품을 직접 만져보거나 혹은 뭐 옷 같은 경우에 입어보거나 하는 경험을 직접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인터넷보다는 직접 경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인터넷 쇼핑몰은 오프라인 상점에 비해서 365일 24시간 쇼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품목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다양한 상품의 비교가 가능하다. 뭐 여러 사이트나 쇼핑몰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오프라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상품을 보고 비교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품의 구매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다. 오프라인 상점에서 직접 소비자들이 발품을 팔아가면서 돌아다니는 시간을 절약하고 훨씬 더 많은 상품들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을 살펴보죠. 단점은 오프라인 상점 같은 경우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뭐 인터넷 쇼핑몰과 반대가 되는 요인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많은 상품 구매 시 직접 운반이 힘들다. 또 부피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직접 옮기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의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한 상품의 품질이나 사용법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배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이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겠고요. 특히나 직접 경험할 수가 없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배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최근에는 또 이런 시간적인 측면도 많이 단축이 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쇼핑몰 시장이 시작된 처음보다는 최근 들어서 배송에 대한 배송망이라든지 혹은 업체들의 어떤 배송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는 배송 시간도 빨라져서 보통은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의 단점은 가급적 얼마나 오프라인 상점과 같이 경험이나 혹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형태로 발전을 한다고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들의 경험인데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만족스러웠던 요인, 불만족스러웠던 요인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만족스러웠던 요인들을 한번 보면 상품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또 최근 들어서는 배송이 빨라서 좋았다. 이거는 기대하고 있던 배송 시간에 비해서 그 기대보다 빨리 예상했던 시간보다 빨리 도착을 해서 만족스러웠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죠. 또 하나는 배송 직원의 친절함이 좋았다. 사실 배송과 관련된 이러한 요인들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는 조금 무관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쇼핑몰 이용자의 만족스러운 경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창업하거나 운영하는
운영을 고려하는 이런 창업자들은 이 배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잘, 배송과 관련된 요인들이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뭐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잘 고려해서 배송 업체 선정이라든지 업체 선정이라든지 서비스 선정 이런 쪽에도 조금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만족 요인들을 보면 다른 사이트와 가격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싸서 좋았다. 가격적인 부분은 인터넷 쇼핑몰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불만족스러웠던 경험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 배송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죠. 특히나 이제 배송 시간이 중요한 상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은 배송 시간이 오래 걸림에 따라서 배송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은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해본 소비자들이 이 불만스러웠던 경험들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쇼핑몰에서 본 상품의 설명 그리고 사진과 많이 다르다. 웃자네요. 자, 많이 다르다. 직접 경험해 볼 수 없다는 단점이 드러난 이런 불만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직접 보고 만져보고 살 수가 없겠고 특히나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비대면 거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는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모니터 환경에 따라서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제품과 실제 상품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환이나 환불의 경우 절차가 불편하다. 이건 뭐 인터넷 쇼핑몰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객의 응대가 불친절하다. 이것도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게 아니라 쇼핑몰이라고 하는 그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고객을 응대하기 때문에 그 고객 응대하는 방법에 따라서 혹은 고객 응대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만 사항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고려하는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은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쇼핑몰의 형태 중에 판매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의 형태를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쇼핑몰과 전문 쇼핑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의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여러 종류의 상품을 판매한다. 이런 쇼핑몰을 우리가 종합 쇼핑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인터파크라든지 백화점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롯데닷컴 같은 사이트들이 대표적인 종합 쇼핑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 쇼핑몰의 경우에는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군을 중심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말하고요. 우리가 창업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도 종합 쇼핑몰을 구현하기에는 자본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규모 인터넷 창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쇼핑몰, 특히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군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주로 컴퓨터 관련된 기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컴퓨존, 또 패션이나 의류를 카테고리로 판매를 하는 패션 플러스 같은 사이트들이, 쇼핑몰들이 대표적인 전문 쇼핑몰이라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켓플레이스 참여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시장이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켓플레이스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입점을 해서 참여하는 경우를 우리가 입점형 쇼핑몰이라고 하고, 독립적으로 쇼핑몰을 구축하는 것을 독립형 쇼핑몰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프라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입점하는 형태는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 지역에 있는
뭐 보통 우리가 패션몰이라고 부르죠. 그런 큰 몰에 내가 일정 공간을 뭐 비용을 내고 입점을 해서 나만의 브랜드로 판매를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점형 쇼핑몰이라고 부르고,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점형 쇼핑몰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마켓이. 그런 마켓플레이스에 내가 입점을 해서 쇼핑몰을 운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소상공인들이 비교적 쉽게 쇼핑몰 운영이 가능하고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뭐 네이버라고 하는 이런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독립형 쇼핑몰은 내가 직접 쇼핑몰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켓도 새롭게 내가 마켓을 조금 형성하거나 마켓을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방식을 이제 독립형 쇼핑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자본하고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개인 창업자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뭐 입점형에서 출발을 하든지, 혹은 독립형 쇼핑몰을 여러 도움이나 지원을 받아서 구축을 한 다음에 점점 뭐 늘려나가는, 확대하거나 규모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로는 스타일 난다, 뭐 최근에 아주 유명한 그 패션 혹은 뭐 뷰티 관련된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독립형 쇼핑몰인데요. 얼마 전에 큰 그 뷰티 브랜드에 매각을 하면서 훨씬 더 유명해진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뭐 거의 가장 큰 규모의 패션 뷰티 관련 독립형 쇼핑몰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판매자의 사업자 자격 유무에 따라서도 분류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쇼핑몰과 오픈마켓이라고 불리는 마켓을 가지고 쇼핑몰의 형태를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MD라고 부르는 그 상품을 기획하는 기획자, 우리가 보통 머천다이저라고 부르죠. 그래서 MD와 판매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강력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쇼핑몰의 입점 방식을 우리가 일반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 마케팅 활동을 판매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픈마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켓이 오픈되어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품 판매하고 마케팅 활동을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마켓플레이스형 입점 방식을 우리가 오픈마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만 주로 쇼핑몰의 입점 형태로 해서 운영할 수가 있겠고,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겠고, 사업자들도 모두 판매할 수가 있는 그 쇼핑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천은 매출월 1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꼭 1억 원이 아니더라도 1억 원, 그 정도 좀 큰 규모의 매출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판매 업체에 이런 일반 쇼핑몰 형태가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나 판매 관리가 비교적 간단한 소규모 판매 업체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위한 그런 창업자들에게는 이제 오픈마켓도 하나의 쇼핑몰 형태 창업을 위한 유리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서 설명한 롯데닷컴, 인터파크 같은 쇼핑몰이 일반 쇼핑몰 형태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G마켓, 옥션 같은 쇼핑몰이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G마켓이나 옥션은 개인이나 사업자나 일반적인 소규모 판매 업자들도 이제 입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게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커뮤니티 플랫폼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기타 커뮤니티 플랫폼에 의한 분류는 쇼핑몰 형태는 아니지만, 목적이 쇼핑몰 형태로 이루어진 인터넷 공간은 아니지만
커뮤니티라고 하는 잠재 고객이 모여있는 이런 공간을 플랫폼으로 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형태도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의 다른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SNS,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 뭐 네이버 밴드 같은 이런 SNS에 결제 솔루션을 결합해서 쇼핑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NS를 쇼핑몰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가 되겠고, 두 번째는 뭐 카페가 되겠습니다. 뭐 주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 업체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형태를 카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카페를 쇼핑몰 플랫폼으로 활용을 해서 특히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업자가 제공하는 네이버 카페 혹은 다음 카페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제가 가능한 결제 시스템을 카페의 특정 컨텐츠에 결합을 해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이런 형태의 쇼핑몰도 보실 수가 있겠고, 블로그도 다른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보통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뭐 자신의 관심사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웹페이지 형태로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블로그라고 하죠. 그런데 이 블로그를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인터넷 쇼핑몰의 다른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주로 포털 업체에서 제공하는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다음 블로그, 여기에 플러스 결제 시스템을 합쳐서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 쇼핑몰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 하나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포털 업체 중에 뭐 가장 큰 포털 업체인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뭐 중고나라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요. 뭐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카페에 있는 커뮤니티인데, 거기에 보통 네이버의 엔페이라고 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인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결합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형태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도 가능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시장 현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시장 현황은 아래 보시는 그림을 한번 보면서 다 같이 뭐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계청에서 매월 그 온라인 쇼핑에 대한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총 9조 571억 원이 되겠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인터넷 쇼핑의 5대 품목이라고 하는데, 여행 및 교통 서비스, 그리고 가전전자 통신기기, 음식료품, 그리고 화장품, 의복이 다른 상품 품목에 비해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상품 품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8월은 그 시기별로 볼 때도 여행 및 교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때이기도 하고, 그런 결과를 반영해서, 그런 환경을 반영해서 볼 때 여행 및 교통 서비스의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걸로 이렇게 조사돼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년 2017년이죠. 전년 동월 8월 대비 증감된 사항들을 보면 인터넷 쇼핑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혹은 작아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증감률을 살펴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볼 때 19.6%가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 시장이 점점 증가했다고 하는 이 현황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 뭐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는 음식 서비스, 가전 및 전자통신기기, 여행 및 교통 서비스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스마트폰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지만 모바일 쇼핑에서도 우리가 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8월 대비 2018년 8월에는 무려 30%에 가까운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온라인 쇼핑 전체 중에서 모바일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런 것들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은 일반 PC 기반의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해서 우리가 보통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는 쇼핑 환경도 제공하는 모바일 쇼핑몰도 같이 고려를 해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작년에 58.2%에서 2018년 8월에는 63.2%에 해당하는 사용자들이 온라인 쇼핑 중에서 모바일로 쇼핑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체 이제 온라인과 모바일의 인터넷 쇼핑 동향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월별로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서 등락은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 방향이 우상향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를 통해서 전체 온라인 쇼핑의 규모라든지 모바일 쇼핑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의 이용자들은 점점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인터넷 쇼핑의 구매 행태, 행동과 태도. 인터넷 쇼핑의 이용자들이 어떤 구매 행태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연구기관에서 연구된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 이제 이용자들의 이용 연령을 보면 스마트폰, PC 등 디지털 기계 사용에 익숙한 20, 30대 비중이 크다.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20, 30대 비중이 큰 거는 사실이지만, 이거는 20, 30대 비중이 큰 것도 포함을 해서 점점 그 연령별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해외 직구, 직접 구매를 많이 하시죠. 이런 해외 직접 구매 이용자 중에서 44.3%가 20대인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매 정보를 어디에서 획득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파악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구매자들의 획득 채널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경우가 50%에 가까운 비중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 볼 때 포털 사이트에 내 쇼핑몰이 검색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마케팅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포털 사이트들이 최근 들어서 자체적으로 쇼핑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다음 카카오에서도 쇼핑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매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에 대응하는 게 좋은 마케팅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구매 경로의 특징인데, 이것도 다른 컨설팅 기관에서 조사를 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쇼핑 전용 앱,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나 쇼핑을 전용으로 하는 앱 같은 경우도 많이 배포를 하는데, 이런 쇼핑 전용 앱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전환율이 웹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 웹이라고 하는 건 모바일 웹을 뜻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기는 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그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보다 구매하는 전환율이 한 5배가량 높다.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는 창업자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쇼핑 전용 앱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 앱을 통해서 구매하는 구매자들 늘리는 것이 향후에 그 매출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데스크탑 거래 20%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클릭한 이후에 발생하더라. 이것도 마케팅 방법을 혹은 마케팅 전략을 향후에 계획하는데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구매하는 고려 요인인데 최신 상품의 여부나 유행, 남들이 쓰지 않는 상품을 선호하더라. 그리고 상품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저렴하게 구매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더라. 이런 쇼핑 구매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장을 공부해 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장, 인터넷 쇼핑몰의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몰의 형태나 시장 현황, 정의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을 텐데,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보면, 인터넷 쇼핑몰은 인터넷 공간에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상점이다.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대표적인 형태다. 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인터넷 쇼핑몰의 유형은 상품의 종류, 마켓플레이스 참여 여부, 그리고 판매자의 유형, 기타 커뮤니티 플랫폼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된다. 주요 인터넷 쇼핑 품목은 여행 및 교통 서비스, 그리고 가전전자, 통신기기, 또 하나는 음식료품, 화장품, 의복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 인터넷 쇼핑몰의 거래액이, 인터넷 쇼핑의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쇼핑을 통한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 쇼핑의 이용자들은 20, 30대 비중이 크다. 그리고 주로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한다. 적극적인 정보 탐색과 가격 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한다. 크게 이런 정도로 이 장을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제인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직접 과제를 수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용했던 인터넷 쇼핑몰에 유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형을 아래에 있는 양식에 맞춰서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했던 쇼핑몰의 이름, 그리고 쇼핑몰을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이 쇼핑몰이 종합 쇼핑몰이었는지 전문 쇼핑몰이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참여, 해당되는 쇼핑몰이 입점형 쇼핑몰이었냐, 독립형 쇼핑몰이었냐, 판매자의 유형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쇼핑몰이었는지 오픈마켓이었는지, 또 다른 형태로 내가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서 구입을 한 상품이 있다면 SNS였는지 카페였는지 블로그였는지 기타 다른 형태였는지 해당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은 쇼핑몰의 유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최근에 이용했던 인터넷 쇼핑몰에 만족했던 점, 불만스러웠던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파악해 보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이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했던 그 구매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점들이 만족스러웠던가, 그리고 어떤 점들이 불만스러웠던가를 한번 파악해보면 그 쇼핑몰 이용자들의 만족, 불만 사항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한 상품의 종류, 구매 시 어떠한 점을 가장 고려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인터넷 창업을 고려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판매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고려 요인들로 제시된 이런 요인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서 내가 상품을 구매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 인터넷 쇼핑몰 창업 기획 과정 첫 번째 시간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주제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해 봤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정의,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은 어떤 형태가 있는지 다 같이 살펴봤고, 또한 인터넷 쇼핑몰의 시장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인터넷 쇼핑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러한 점들을 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